만난 지 얼마 안 된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혹시 아이가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잠시 어색함이 흐릅니다. 아, 그렇군요. 사는 곳은 어디세요? 분당이요? 제 동생이 거기에 사는데. 서둘러 다음 화제를 찾습니다. 왠지 대화가 지루하고 표면적입니다. 우리는 깊은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불편해할까봐, 괜히 판단한다는 느낌을 줄까봐 가벼운 대화 주제를 찾습니다. 상대는 아이 계획이 있는데 아직 준비 중인 걸까요? 아이를 가지지 않기로 결심한 거라면 그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상대가 더 깊이 이야기하고 싶은지 다른 주제로 이야기하고 싶은지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상대에게 이렇게 말했으면 어땠을까요? 당신의 이야기가 궁금해요. 질문해도 될까요? 안전한 대화만 하다가는 아무런 교감 없는 수박 겉핥기식 대화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과 두세 시간 이야기하고 헤어졌는데 관계가 깊어진 느낌이 하나도 들지 않는 것처럼요. 서로 지나치게 조심하느라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지지 않는 것입니다. 삶을 바꾸는 질문의 기술은 좋은 질문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질문을 통해 사람들과 진정으로 가까워질 수 있는지 소개하는 책입니다. 질문은 다른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수단입니다. 진정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질문은 상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죠. 난 당신에게 더 가까이 가고 싶어요. 우리는 가치관에 대해 이야기할 때, 고민에 대해 이야기할 때 나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들, 좋아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싫어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상대와 가까워집니다. 삶 속에 녹아있는 통찰력과 관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깊은 질문을 던지지 않는 걸까요? 삶을 바꾸는 질문의 기술은 우리가 다름을 존중하느라 대화를 포기했다고 말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한테는 제 생각이, 당신한테는 당신 생각이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견해가 있고 그것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의 견해를 통해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질문을 받으면 자신의 정체성이 공격받는다고 느낍니다.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해 방어적으로 나옵니다. 때로는 대화를 통해 생각에 깊이를 더하고 내 견해에 한계점은 없는지 검토해야 하는데 말이죠. 저자가 어떤 선생님의 수업 방식에 푹 빠져 수업이 어땠는지 친구에게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끼어들었습니다. 나는 그 선생님의 수업 방식이 이해가 안 되는데 학생들에게 안정감을 주지 않잖아. 그래,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수업을 들을 때는 정말 괜찮았어. 나름대로 목적이 있었고. 저자는 자신도 모르게 수업 방식을 옹호하고 친구를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정체성이 비판받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친구도 저자도 상대를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자신을 표현하느라 바빴습니다. 상대의 생각을 더 들어볼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견해를 먼저 말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삶을 바꾸는 질문의 기술은 정체성을 내려놓고 상대에 대한 진정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친구는 저자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 선생님은 왜 그런 수업 방식을 사용했을까? 반대로 저자는 친구가 왜 그렇게 반대했는지 궁금해할 수 있죠.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해? 더 깊이 대화를 나누었다면 저자와 친구는 서로에게서 많이 배웠을 겁니다. 더 좋은 수업 방식을 떠올렸거나 서로의 교육관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을 수 있죠. 우리가 깊은 대화를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모두가 자기 할 말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휴가를 잘 다녀왔냐고 물어봐 놓고는 자신의 휴가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상대의 의견에 더 깊이 물어보지 않고 자신의 견해를 먼저 꺼내놓습니다. 상대가 고민을 털어놓으면 더 깊이 듣지 않고 해결책을 향해 달려갑니다. 내 이야기를 할 때 기분이 좋아지는 건 생물학적 본성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연구한 결과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도파민이 가장 많이 분비되었죠. 깊이 있는 대화를 하고 싶다면 이 본성과 싸워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내 견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한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 라는 태도를 갖는 거죠. 우리는 상대방이 어떤 것을 경험했는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오로지 물어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무엇을 경험했나요?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와 같이요. 깊은 대화를 나누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 대한 진정한 관심입니다. 상대방의 생각과 경험에 호기심을 가져야 합니다. 삶을 바꾸는 질문의 기술은 놀라움에서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놀랄 수 있는 것도 능력입니다. 회사 동료가 휴가 동안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다고 하네요. 이때 제주도 여행쯤이야 흔한 거라고 시크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지 않냐면서 뻔하듯이 얘기할 수 있죠. 아니면 그 사람의 제주도 여행은 어땠는지, 무엇이 달랐는지 더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행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왜 제주도를 골랐는지, 그 사람만의 노하우는 없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다 안다는 듯이 이야기하는 경우와 놀라움을 가지면서 이야기하는 경우, 어느 쪽이 더 깊은 대화로 이어질까요? 놀라움을 가질 때 생각보다 재밌고 서로 친해지는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무심한 것이 쿨하다고 생각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화에서는 무심한 건 멋있지 않습니다. 표면적이고 가식적이죠. 오히려 작은 것에도 놀라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 멋있습니다. 놀라움을 가진 사람이 관계를 깊이 가지고 삶을 다채롭게 살아가죠. 똑같은 삶을도 놀라운 눈으로 바라보면 특별해집니다. 일상생활에서 놀라움을 발견할 수 있는 눈과 감성을 가져봅시다. 누군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준다면 놀라움을 갖고 들어봅시다. 깊이 대화하는 법을 소개한 삶을 바꾸는 질문의 기술이 88주간 베스트셀러에 올랐다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이제는 가벼운 대화에 질린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누구나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관계가 깊어지는 대화를 하고 싶어 합니다. 흥미로운 대화를 하고 싶다면 이제 이렇게 질문합시다. 당신의 이야기가 궁금해요. 질문해도 될까요? 잭그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